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3% 빠졌고요. 거기다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2% 가까이 빠졌나?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소비와 함께 컸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과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얘기 또 이번 주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보게 되면은 금요일 날에 그 반도체죠 혹은 나스닥 네. 이거를 하락을 그냥 저 내마녀의 날 그냥 저 정도의 그냥 기술적 현상 아니냐 이렇게 좀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솔직히 얘기 많이 나왔던 것 중에서 TSMC 관련된 이슈 가지고 그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두드려 팰 것이냐라는 쪽의 변화였는데 그 얘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TSMC가 정확한 문구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장비를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체결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해야 될 게 AI 관련된 투자가 늦기 때문에 패키징 관련된 투자를 먼저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장비를 늦춘다.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안 좋으니까 장비를 뺀다고 장비를 늦춰들린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공장 착공이 늦어진다는 거. 거의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비도 그거에 맞춰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죠 얘기가. 네, 그 원래 또 TSMC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약간 어거지로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TSMC의 그 투자 그 계획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막 찔끔찔끔 나눠서 자기들 마음대로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그리고 또 원래 미국은 좀 그렇지만 인건비부터 그러니까 인건비가 단순하게 운영 러닝 코스트가 아니라 단순하게 짓는데도 컨스트럭션 코스트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올랐잖아요. 자재비부터 거기 건설하는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당연히 더 높겠죠. 그래서 고심이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AI 쪽인데 그러면 잠깐만 이러다 보니까 AI 관련된 쪽도 좀 늦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이한 거는 반도체 쪽 다 밀렸고 AI 관련주도 또 밀렸더라고 둘 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핑계를 대서 움직였다고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벌어진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3% 빠졌고요. 거기다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2% 가까이 빠졌나?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국내 반도체에서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일단은 그거죠.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라는 쪽인데 반도체 쪽이 밀린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 항상 편안하게 올라갔던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밀린다 그러면 자리 보고 밀리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근데 이제 아마 약간 이런 쪽은 다를 것 같습니다. AI를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나 단순하게 이제 AI 쪽에서는 저희가 움직였던 게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 국내에서 또 AI 관련돼서 투자한다고 해서 HBM 관련된 장비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대해서 그동안 좀 올라오던 경향이 있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오는 건 맞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발주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다 보니까 발주 제대로 해서 다 수주 받았어요. 하는 회사가 지금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왔던 건 STI 같은 경우는 받다 보니까 한번 레벨업 되고 또 차익 매물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런 쪽에서 흐름 나오게 되면 이제 막 받아가는 단계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역시나 관심 있게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먼저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가 소멸하는 과정 쪽에서 실질적으로 아직 수주가 나온 것도 없는데 주가만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주 받기 시작하게 되면 2차적인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체크를 하시되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겠다. 에이 됐어 그러면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는 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 오늘 또 자리는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단계가 전공정이 있을 거고 후공정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또 소재 부품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전공정 쪽으로 봐야 되겠지만 뭐 EUV 있을 거고 EUV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 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진심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쪽도 진심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전공정이 최근에 많이 오르는 분위기죠. 후공정은 좀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공정도 올라갔던 부분에서 또 쭉 움직이면 또 차익률 나오겠죠. 나오고 그러면 또다시 많이 좀 기대감 때문에 흔들렸다 그러면 또 자리 들을 거고 여전히 소재 부품 쪽은 업황 살아나게 되면 관심 높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분해서 보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냥 다 통틀어서 아유 이런 거 다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것보다 그냥 하나만 보겠다 그러면 그냥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고르시는 게 낫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 반도체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에 그 해외 업체들 거 사용하지 마라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라는 게 또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또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뭔가 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그래도 조금 답답한 게요. 아니 그러면 어디서 구하려고요? 메모리 반도체. 자기네가 충분히 키우는 것도 없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대충 결론이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화웨이 관련돼서 SK하이닉스에 들어갔던 칩 얘기가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SK하이닉스의 구형 칩이랍니다. 구형 칩이란 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율 안 나와서 버렸던 거 리패키징 돼가지고 들어갔던 예전 거가 다시 재포장하다 보니까 찍힌 최근 날짜로 들어오는데 초기 버전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라도 어렵게 해서 지금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다 자기네 부품에서 만들어서 자기네 걸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든가 레벨업이 됐을 때는 차량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소화를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또 막히겠죠. 그러면 또 땅을 치고 가겠죠. 아이고 이거 한국에서 제대로 인력 빼와서 미리미리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뭘 해서는 안 됩니다.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가봐도 이건 예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국면 같고요. 중국 얘기 나와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그것도 그래요. 또 뭐 구두 지시 이런 건 확인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뭐 이슈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애플 관련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공무원들 그리고 또 공기업들 애플 아이폰 쓰지 마라 라고 했더니만 이번에 아이폰 예판이 시작됐습니다. 티몰에서요. 티몰에서 아이폰 예판이 시작됐는데 딱 시작하고 1분 만에 예판 끝. 끝. 아이고 무슨 중국 사람들이 변했다면서요. 뭐 다 애국심으로 돌아간다면서요. 가장 비싼 1TB짜리 1TB 그 아이폰 프로 맥스 이거 시작과 동시에 전 품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분 만에 다 끝나서 남은 거 기본 모델 아이폰 15 중에서 몇 개 색깔하고 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뭐 아무리 하든 간에 이쪽 사랑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예약 판매 쪽에서 뭐 가수에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심은 완전히 떨어지면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인기가 뭐 꺼졌느니 이것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TSMC가 혹시나 반도체 장비를 좀 줄였다라고 하는 거는 애플이 좀 덜 팔릴 걸 생각하고 거기서 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아직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저희가 추정하는 건데 아니 단순하게 애플이 그냥 추정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TSMC한테 얘기를 해서 TSMC가 그러면 장비 줄이고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저희가 문과생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냥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투자를 못했을 때 나중에 갔을 때 지연되는 과정까지 생각하게 되면 또 그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정은 애플은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걱정하지 말고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은 초기는 듭니다. 게다가 또 오늘 보니까 아침에 테슬라도 국영기관 무슨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한다면서요 지금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거 슬슬 미국의 압박들 미국에 대한 견제 가는 거에 또 하나의 희생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 설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국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하나 보게 되면은 중국의 유커 관련된 쪽에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유커가 지금 어제까지 17일까지 보게 되면은 항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부분까지 하게 되면 사드 배치 전까지 한 45%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시행되고 한 달 좀 넘은 기간 동안에 45% 들어왔다 그러면은
빨리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중국의 신문신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예. 여기서 1,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앞으로 한국 가겠느냐라고 했더니 93.8%가 안 간다고 했답니다. 이런 것도 대서특필하네요. 네. 1,039명 표본이 큰가요? 크지도 않은데. 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대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을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 가지고 또 크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됐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어차피 지금 예약을 하게 되면 2주 전 정도부터 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금 뭐 대규모 취소됐다 아니면 예약이 안 잡혔다 이런 얘기 아직 못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약 들어오는 거와 뭐 저희가 이제 돌아다녀 보면 알겠죠 또 그런 거와 또 거기다가 중추절 때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 때 나오는 변화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흐름들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 나오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변화들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는 나오고 있다. 한쪽으로 봤을 때. 근데 예전에 그건 다를 것 같아요. 예전에 사드 배치 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소비와 함께 컸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과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뭐가 주도가 될지는 요거 끝나고 하면 보면서 거의 흐름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 그 재개하고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네. 뭐 지금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그 사드 이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중국 노선이 회복이 됐다. 네. 이건 상당한 수치인 것 같아요. 상당한 수치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왕래가 더 커진다 그러면 증표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LCC 이쪽은 계속 보고 있는데 지표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달러 강세, 근데 원화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유가 이러다 보니까 좀 당장은 아니겠지만 변화 나오게 되면 준비는 서서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관심은 둬보자.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뉴스 나온 것 중에 지금 주말 사이에 스타링크가 그러니까 드디어 스페이스X의 그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한국하고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죠. 네, 텔링크와 서비스를 이제 한다. 그래서 아마 4분기 때 이제 지금 거의 확정이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통신 그 뭐죠? 과기부 뭐 거기다 전파 관련된 것들 다 승인 받는 과정인데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와 SK텔레콤만 하는 거다가 아니라 KT랑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다 보니까 너희는 이거 그래서 또 다른 서비스 쪽으로 쭉 들어가는 걸로 나오죠. KT 쪽에서도 KT SAT 이쪽과 협의해서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고 LG U+랑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하나만 주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할 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요 관련주들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크게는 저궤도 위성 관련된 쪽에서는 뭐 원앱과 같이 움직이던 인텔리안 테크가 그래서 빠지느냐? 제가 보기엔 빠질 이유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이어지는데 과거 흐름 보니까 스타링크와 관련된 관련주들 미래에셋 벤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시장에 오늘 재미가 없는데 이런 작은 종목들 플레이한다. 그러면 거기도 훅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KT가 움직이다 보니까 KTCS가 예전에도 움직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은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 움직일 것 같고 또 스타링크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회사 세아베스틸 지주죠. 세아베스틸 지주가 세아 특수광이 또 거기 직접적으로 납품한다 그래서 한때 이슈가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AP위성 AP위성도 그렇고 요 네 가지 정도는 오늘 이 이슈를 한번 움직이나 보시고 그냥 트레이딩 뭐 항상 그랬으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런 이슈 나온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혹시 되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얘기 또 이번 주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유엔 총회 가면서 좀 이따 보시게 되면 또 연설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한국하고 한국재건단 협의회에서 4가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원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방산,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개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원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너희가 개발하게 이렇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가 재건 사업. 이거를
한국가에게 주문을 거의 워딩은 그대로습니다.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는 뭐 원전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원 개발 이쪽이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다 보게 되면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뭐 인프라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 나오는 뭐 건설 기계부터 뭐 다 영향을 끼치겠죠. 또 하나 이 중에 재건 산업 중에서 모듈러 주택이 있는데 모듈러 주택이 지금 최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까지 4배가 늘었대요. 설치량이. 국내에서만도 이런데 그러면 아 이거 성과 나오는 거구나 라는 쪽에서 모듈러 주택 관련된 쪽들 보시는데 뭐 SY도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금강공업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그건 계속 체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런 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비리가 그렇게 많았던 나라라면서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예전에 젤렌스키 전에 대통령도 그래서 문제가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거의 관행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 뭐 별얘기 다 나오긴 합니다만 그 뭐 진행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테마로 될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또 밀릴 것 같습니다. 밀리는데 이 정도쯤 한 2,580선, 70선 여기서 마무리 짓고 딱 전환되고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기 때문에 그 기조가 그대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틀째 포지션 강하게 보여주면서 막 움직이게 되면은 불안해요. 네. 저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액면 그대로 보여줄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외국인들이 액면 그대로 보여주면서 밀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선물 매도 막 하면서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선물 매수 막 하면서 자기네 의대대로 끌고 간다. 요거 반대대로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나올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외국인들 선물 동향들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중에는 밀렸다가 종가 사고로는 보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내일은 괜찮을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선물 동향과 시장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고 반도체는 뭐 밀리면 밀사 밀리면 사자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외부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대통령 뉴욕 방문에서 한미 국방 통합 국방 협의체 이거는 뭐 직접적인 미국과의 관계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미국 갔으니까 이런 거 해야죠. K 컨텐츠 엑스포 이거 나오게 되면 엔터주 또 우리 드라마 웹툰 이런 쪽에서도 영향을 끼칠 텐데 그거는 뭐 직접적인 뭐 계약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쿠팡이 요즘 열일하네요. 쿠팡의 쿠팡 그 뭐죠? 그거 까먹었네. 제가 안 쓰다 보니까요. 월 결제하는 거. 쿠팡. 뭐 있어요? 저도 그거 하는데 이름은 모르겠네. 그냥 알아서 그냥 월 결제. 4,900원인가 그거죠? 얼마 안 되는데. 네. 그거에 하게 되면은 거기 쿠팡에 또 플레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그게 의외로 OTT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2위래요. 아, 그래요? 예. 오, 많이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공짜로 보는 느낌? 쿠팡, 월 결제하게 되면 보여주는 느낌이 나오다 보니까 쿠팡 패스? 하여튼 뭐 그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쿠팡의 플레이의 성장과 함께 쿠팡에서 엔터를 또 설립했습니다. 이번에 신동엽 아시죠? 선생님이 그쪽으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하나의 변화가 들어가는 기류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 대만 진출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컸어요 쿠팡이.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각 변동이 나오는 현상인 것 같아서 앞으로 쿠팡의 위상 성과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점 확대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을 저는 망할 것 같았거든요. 잘 유지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해서 나오고 하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원전 생태계 박람회 뭐 있고 피해 거치 세대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이제 글로벌 정식 출시됩니다. 네, 주말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네, 해야 되는데 이제 눈치가 보여가지고요. 네, 또 그렇지. 뭐 이해해요.
20일 날 수요일에는 미국 FOMC의 결과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 21일 날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네. 또 한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 이날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이 있는데 또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부장관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데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무부다 보니까 약간 관세, 무역 이쪽인데 여기 뭐일까라고 좀 고민이 되는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날 KG 모빌리티의 순수 전기차 SUV 토레스 EVX 출시가 되는데 앞서 잠깐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택시기사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상용차로 매번 운행하기에는 이거 전기차 우리나라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왜요? 네, 너무 불편하대요. 충전이. 네, 그리고 이거 갖고 겨울 한번 나봐라. 네, 보통 한 400km 가는 게 겨울엔 200km로 떨어진대요. 거기다가 안 그러면 히터 계속 틀고 다니다 보니까 더 떨어진대요. 그렇죠. 뭐 회사 택시 모르겠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게 계속 집에 가서 충전하고 다시 나오고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내가 전기차로 택시 하신 걸 후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성장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이러한 불편들이 이제 그냥 감내하면서 해소되면서 어쨌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얘기도 하셔서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하물며 그런 마당에 LFP는 어떻게 될까요? 더 효율이 떨어지겠죠 겨울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반 차를 전기차로 개조를 한대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건 거기다가 배터리 그 무게 달고 기존 내연기관 뜯어내고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또 계속 요 파장은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근데 저는 LFP 배터리 지금 어쨌건 뭐 테슬라 차종이 많기는 하고 네. 차종에 따라 그렇긴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1%대 거의 이제 격차를 확 중국 시장 제외하고도 네. CATL이 따라온 거는 LFP 배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유럽은 사실 추운 나라거든. 그렇죠. 북유럽 같은 데는 아주 추운 나라인데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그렇죠. 근데 그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저런 식으로 관세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로는 니네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어. 그리고 공장도 없는데 니네가 여기 와서 수출하게 되면 안 돼. 그럼 27.5%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는 그냥 유럽의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들로서는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그거 같아요. 자기네 영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 그거를 허가해주기 아니 니네 공장도 없는데 뭐 우리가 가서 너네 나라 세금 내고 다 해줄게 라고 해서 진입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죠. 그게 더 서서히 가시화되게 되면 저는 더 골치 아픈 게 그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 성과 나오면서 지금 문제는 이제 빨리 대한민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공장 설립해서 뽑아내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까지 봐야 되겠죠. 네. 네. 하여튼 뭐 LFP 한국도 개발했다고 하니까 네. 빨리 나와서 같이 두 가지 가지고 시장이 선택을 하게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 공모총약이 있습니다. 이거 하신다는 분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시장에 관심 많으면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자금이 일로 몰리다 보면은 나 주식 좀 팔고 그냥 저걸로 갈까? 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시장의 여파가 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데 아마 보시고 또 도쿄 게임쇼가 열리고 네, 8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미국 쪽에서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지금 변화 안 들어오고 묵직한 상황인데 이거 변화가 들어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금요일에는 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들어옵니다. 뭐 영국 쪽은 그냥 아직 그렇게 큰 변화 없는 것 같고 근데 인상하게 되면 인상하겠죠. 근데 이제 일본이 최근 들어서 또 뉘앙스가 왔다 갔다 해요. 얘네들은 어떤 때는 또 내년 가게 되면 약간 지금 물가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경계감 갖고 있다고 했다가 최근에 또 나온 내용들은 아니다 저거 지금 같은 기조 유지하겠다. 뭡니까 통화정책회의하는 수장이 이랬다 저랬다가 그러니까 언론에 얘기할 때랑 또 거기 나와서 또 의사록에 나온 거랑 또 달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N저로 가고 있습니다. N저로 가고 있는데 이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복합 구매자 권리 지수 예비치다 보니까 발표되는데 이거 뭐 그냥 본 지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3일 날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최가 되고 있고 네. 대한민국 화이팅. 네, 그리고 SM 타운 라이브가 개최되는데 이게 또 이번에 들어갔던 위버스나 이런 쪽으로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라이브를 보면서 또 혹시나 거기서 들어오는 또 그 고객이 아니고 온라인 접객 수? 뭐 이게 더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변화는 나오겠죠. 근데 계속 매년 이 할 때마다 레벨업 됐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끝. 끝?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밀릴 때 아까 뭐 반도체주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오늘 밀리고 내일 반등한다면 오늘이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좀 여러 날 지속이 될 것 같다면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오늘 하루의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유지가 될지. 그냥 뭐 분할 매수고요. 분할 매수? 네. 그럴 땐 그 종목은 눈에 띕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DI 동일이라고 있는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재작년인가 네. 저 주주들이 워낙 안 움직이니까 액면 분할하자고 막 항의를 어마어마하게 하던데. 와 이번에 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나 봤더니 제 좀 아는 블로거 분 중에 한 분이 딱 총대를 메고 소액주주 연합을 일으켰네요. 그래서 지금 지분이 보니까 11.4%. 꽤 많이 모였네. 네. 그리고 대주주가 10.6%입니다. 10.5% 넘어갔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사주 24.5% 말이 됩니까? 대주주보다 자사주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 소각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붙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라는 쪽인데 자산 가치 있고 실적 더 되는 회사인데 가장 저평가인 쪽으로 본다. 그러면 뭐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좀 저항인데 네. 이거는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당연히 회사가 제대로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죠.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